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동아쌤입니다. 오늘은 동아쌤이 어저께 새로운 신간 그림책을 받고 말하고 싶지만 꾹 참고 기다렸던 그림책, 바로 그 그림책이에요. 뭐냐면 따라라라라라라라 짜잔! 우와, 핑크색이 너무 예쁘죠? 그런데 왜 앞표지부터 안 보여주죠? 왜냐면요, 그냥이요. 이 앞표지에 누가 있을지 상상하라고요. 힌트를 주자면 이 그림책의 앞표지에는 비밀 친구가 있습니다. 비밀 친구? 우리 친구들은 비밀 친구 있어요? 우리 독자님들은 비밀 친구 있나요? 동아쌤은 곰곰이 생각해봤어요. 비밀 친구가 누가 있을까 했더니 저에게 있어서 비밀 친구는 일기장이더라고요. 요즘은 제 일기장이 알다시피 제가 요즘 막 열심히 그림 그리기 연습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일기장 곳곳에는 제가 열심히 연습해서 그렸던 다양한 일러스트 그림들이 한가득 들어가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왠지 기분이 너무 좋더라고요. 오늘 바로 그런 그림책. 따란! 카를루스의 비밀 친구. 카를루스는요, 여기에 나오는 아주 사랑스럽게 생긴 아이예요. 그 아이 살짝 보여줄게요. 좀 더 크게 나온 얼굴로. 카를루스, 친구에게 보여줘! 짜잔! 오늘의 주인공 카를루스예요. 그런데 어느 날 학교에서 수업을 하고 있는데 왠지 발가락 앞에 뭐가 있는 것 같아. 그래서 조심조심 손을 넣어서 신발 안에서 무언가를 꺼냈는데 그 안에서 바로 요 귀여운 아이, 초록한 색상의 요 아이가 따란하고 나오는 게 아니에요? 너무너무 작아서 카를로스의 손에 쏙 들어가서 아무도 눈치채지 못할 만큼 작은 친구예요. 그런데 너무 신기한 건 요 작고 사랑스러운 초록이 친구 보여줄게요. 어떻게 생겼나? 어서 나와보렴. 짜란! 요 아이의 이름은 달콤하게 자, 추추라고 하는 꼬마 마녀예요. 그런데 이 꼬마 마녀 어디서 나온 거지? 어디서 나타난 거지? 바로 카를루스가 유치원생 때 쓱쓱쓱쓱 그렸던 여러 장의 그림들 중에 한 아이래요. 세상에, 그러면 카를루스의 그림에서 귀여운 추추 마녀가 태어났다고요? 맞아요. 이 그림책은 멕시코 작가 모니카 라반이라는 분이 썼는데요. 이분이 이런 말씀했어요. 우리들은 모두가 예술가고 작가라고 말해주셨거든요. 모두가 예술가? 그래, 거기까진 내가 알겠어. 어린 친구들은 태어나면서부터 예술가적인 감각을 태어나는데 어른들의 그 주입식의 교육 때문에 예술적 감각이 자꾸 줄어들고 쇠퇴되고 사라져버린다. 이런 이야기 들어본 적이 있거든요. 그런데 또 이분이 하신 말씀은 예술가이며 작가이다라고 말했어요. 우리가 아이들 그림 그리다 보면 막 이야기하잖아요. 저도 아이들 수업하다 보면 이게 뭐야? 그러면 고양이래요. 아이들은요, 이 보통 난화 수준이잖아요. 이 아이들은. 이 아이가 고양이를 그렸지만 우리 눈에는 절대 고양이로 안 보이거든요. 그러면 거기에 교사는 한 번 더 질문해 주죠. 이 고양이가 뭐라는 거야? 라고 하면 그 아이는 그 그림에 또 다른 스토리를 얹습니다. 그래서 고양이가 산책 가는 거예요. 고양이가 장난감 가지고 노는 거예요. 라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들을 만들어내죠. 맞아요. 우리가 아이들이 그림을 그리면서 이야기를 짓고 그것이 종이로 출간되면 그림책이 되는 건데 실질적으로 이 작가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종이로 출간이 되지 않더라도 한 권의 그림책이 탄생하는 과정이 바로 거기에 있다라고 말이에요. 맞아요. 처음부터 나 지금부터 글을 쓸 거야. 나 그리고 그림을 그릴게. 작정하고 글 쓰고 그림이 딱 완성돼서 책으로 내주세요 하지 않죠. 여러 번 끼적이기를 반복하고 생각을 자꾸 더 많이 해보고 그런 과정 속에서 아름답고 빛나는 그림책이 태어나는 것처럼 아이들이 끼적이는 난화 수준의 그림이랄지라도 그 그림의 과정 속에서 결국 예쁜 이야기가 탄생이 되는 거죠. 이 이야기가 있는 아이들의 그림책 속 비밀, 바로 여기에 있는 카를루스가 그려주었던 요 아이 추추. 이 아이가 다시 이렇게 세상 밖에 비밀 친구로 등장할 수 있었던 거는 카를루스의 엄마 때문이에요. 카를루스의 엄마는 이 친구가 그림을 그린 걸 하나도 버리지 않고 옷장 안에 살며시 넣어두었대요. 자, 여기서 부모 교육 한번 들어갈까요? 자, 아이들의 작품을 가지고 오면 우리 집의 인테리어에
방해가 되죠. 나는 여기에 딱 있어야 할 요것만 있으면 좋겠는데 우리 아이는 자기의 작품이라며 거실장에 막 올려놓고 여기저기 테이프 붙여서 붙여놓습니다. 내 스타일 아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이들은 자기의 작품을 엄마 아빠에게 보여주고 싶고 그로 인해서 자기가 잘했다라는 칭찬도 듣고 싶고 인정 욕구도 있어요. 그러면서 아이들은 자존감이 형성이 되고 내가 좀 더 잘해봐야지, 내가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낼 수 있어 라고 하는 마음의 근력과 자기 스스로가 해낼 수 있다는 용기를 북돋아주는데 거기에서 어느 날 갑자기 엄마와 함께 재활용 쓰레기를 버리러 쓰레기장에 갔는데 거기에 어디에서 많이 본 그림이 있네? 어디에서 많이 본 작품이 있네? 어라, 이것은 내가 만든? 그랬을 때 아이들의 자존감도 또로로록 떨어지고요. 성취감도 떨어져서 아이들은 다시는 무언가를 열심히 하고자 하는 의욕과 의지가 사라진다는 거예요. 우리가 칭찬은 고래를 춤추게 한다고 하는 것처럼 부모님들이 아주 훌륭한데 너무 잘했어. 어쩜 색깔이 이렇게 알록달록하니? 이 아이가 열심히 노력해서 만들어낸 작품을 칭찬하고 격려해야 아이는 좀 더 멋진 작품을 만들어내기 위해서 스스로 애쓰고 노력하는 모습을 보일 텐데 자기의 작품에 인정을 받지 못하고 어느 순간 쓰레기로 발견이 되고 나면 이 아이는 자기가 뭘 해야 할지 왜 해야 되는지 이유조차를 상실해버린대요. 그건 비단 만들기뿐일까요? 아니요. 학교 공부도 그래요. 내가 공부를 뭐 잘한다고 엄마가 좋아하겠어? 갑자기 큰일 났죠. 우리 아이 작품 막 버렸는데 우리 아이 공부도 안 한다고 그러는 거 아니야? 걱정하시죠? 지금도 늦지 않았어요. 지금부터 우리 아이 작품을 한 달 정도는 좀 불편하더라도 진열을 해주시고 전시를 해주시고 아니면 아이와 함께 전시해놓을 장소를 정해놓으세요. 그리고 난 이후에 아이에게 얘기하는 거예요. 짱구야 엄마가 우리 짱구가 매일매일 준비해놓는 엄청 근사하고 멋진 작품들을 예쁘게 전시하고 싶은데 안타깝지만 더 이상 놀 자리가 없네. 우리가 그동안 했던 건 보고 싶을 때마다 꺼내볼 수 있도록 찰칵 사진 찍어 보관해놓고 그리고 새로운 작품을 멋지게 근사하게 여기에다가 전시해두면 어떨까? 이렇게 얘기를 하면요. 아이들이 싫다고 하지 않아요. 그래서 스스로가 자기의 작품을 건강하게 헤어질 수 있게 해주시는 것도 부모님의 몫입니다.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렇죠. 이건 비단 아이들의 이야기만은 아니에요. 이야기가 있는 아이들의 그림 속 비밀 친구를 소중하게 보관해주는 우리 어른들처럼 어른들의 비밀 친구도 여전히 마음속에 소중하게 간직해 주셨으면 좋겠다라는 것이 동아쌤의 생각이고 무엇보다 이 그림책의 앞에 보면 이렇게 되어 있어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자, 속지에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습니다. 제가 읽어볼게요. 멕시코의 엄마와 딸이 만들고 엄마와 딸이 만들고 한국의 엄마와 딸들이 번역한 그림책입니다. 모든 가족 그림책 작가들을 위하여 라고 이렇게 짧게 소개글이 써 있어요. 맞아요. 이 그림책은 엄마와 아이가 함께 만든 그림책 맞고요. 이 책을 번역한 아람 작가님 또한 아이들의 생각을 충분히 공감하고 일상에서 적용되었던 여러 가지 예쁜 말들을 모아서 한 권의 그림책으로 태어났어요. 물론 텍스트가 많이 있어서 유아 친구들이 읽기는 어렵다라고 해서 이 책이 9세에서 10세로 이렇게 나이가 제한이 돼 있더라고요. 제가 이 책을 소개하기 전에 인터넷 서점을 들어갔거든요. 근데 저는 오늘 이 책 갖고 7살 친구들이랑 수업했거든요. 수업 가능해요. 초등학교 학생 아이들이 아니어도 유아 친구들도 가능합니다. 다만 유아 친구들과 수업할 땐 긴 텍스트의 문장을 모두 다 읽어주려고 하지 마시고요. 그림으로 스토리를 이어가면 충분히 좋거든요. 그리고 우리 아이들에게 너만의 비밀 친구는 누구야? 우리 카를로스처럼 멋지고 근사하게 그림을 그려서 나만의 비밀 친구가 다시금 어느 날 갑자기 내 앞에 나타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라고 하면서 그 위에 활동하는 시간을 가졌는데요. 친절하게도 이 책의 뒤에는 아이들과 함께 그런 이야기를 해볼 수 있도록 자 이렇게 여기에 나만의 비밀 친구를 그려보세요. 이야기도 지어보세요. 라고 해서 2페이지
곳을 공간을 비워두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아이들과 활동해 놓으면 좋고요. 이 스토리를 살짝쿵 오픈하자면 카를로스가 이 추추를 데리고 집으로 옵니다. 그런데 이 아이가 그냥 이대로 놔뒀다간 큰일 나겠어요. 그렇다고 이 아이를 데리고 학교에 가다간 매일 교무실에 가서 선생님한테 야단맞게 일수이거든요. 그래서 생각해낸 것이 자기 옷장에 있는 바지 주머니에 쏙 넣게 됩니다. 그런데 카를로스가 빛의 속도로 학교에서 끝나 집으로 돌아와서 부지런히 바지를 찾는데 세상에 그 바지가 없어졌어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죠? 화들짝 놀란 카를로스는 엄마에게 달려갑니다. 엄마, 이 바지 어딨어? 그런데 엄마, 빠바바밤, 무슨 일이 있었을까요? 세탁소에 보냈지. 세탁소? 그렇다면 얘를 혹시 빠는 건가? 얘를 쓱쓱 다리미질하는 건가? 큰일 났습니다. 카를로스는 뛰어갑니다. 그런데 저기 세탁소의 사장님 손에 무언가가 들려있냐면 따란! 다리미가 들려있어요. 큰일 났어요. 저 안에는 우리 카를로스의 비밀 친구 추추가 있거든요. 과연 추추는 어떻게 됐을까요? 뒤엔 이야기를 다 얘기해주고 이 아이가 또 안전한 공간을 만들어주기 위한 어떠한 행동을 했는데 동화쌤이 거기까지는 꿀꺽 삼키겠습니다. 왜요? 우리 독자분들도 직접 읽어보셔야죠. 재밌어요. 너무 재밌습니다. 그래서 이 이야기는 그냥 아이들의 상상력이 충분히 반영되고 버무려져서 정말 아이의 동심이 그대로 이 책 한 권에 반영이 되었고 그 아이들의 동심과 아이들의 꾸었던 그 꿈들이 그대로 누군가의 엄마와 어른의 손에서 다시 재창조된 느낌이에요. 그래서 이걸 보고 나면 우리 아이와 함께 나만의 예쁜 추추도 만들어 보고 나만의 비밀 친구도 만들어 보면서 다양한 이야기 즐길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월 14일 달콤한 발렌타인데이에 핑크한 옷을 입고 태어난 카를로스의 비밀 친구 많이 사랑해 주세요. 도서관에 가셔서 희망도서도 신청해 주시고 학교 도서관에 가셔서 희망도서 신청해 주시고 직접 그림책도 구입하셔서 새롭게 시작하는 또 우리 아람 작가님에게 힘이 되어주시고 라플란타 출판사도 응원해 주십시오. 동화쌤은 다음에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다시 돌아올게요. 안녕히 계세요. 빠밤.